네, 10시 지나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죠. 0.53% 상승 현재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함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0.02%가 상승한 2003.86포인트, 코스닥은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셰일가스, 중소형주, 중국과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셰일가스는 미국 경기 회복의 숨은 힘이라는 평가입니다.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는 고용과 투자가 개선이 되고 간접적으로는 비용이 하락하고 또 제조업 경기, 경쟁력이 강화가 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의 숨은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증시 약세에 대해서는 바로 정책이 당장 나오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10월 당대회 이전까지는 별다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이것이 중국 증시를 누르고 있고요. 또 이런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2000포인트 상해 종합지수 하향 돌파 가능성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럽 경기 침체에 둔감한 종목이죠. 구글과 이베이, 아마존을 중심으로 강세. 코스닥에서는 단기 과열권에 들어왔다는 인식이 있는데 하지만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중소형주 랠리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을 중심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관망심리, 또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유리하다는 시각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옵니다.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중소형 장세 지속된다. 선별적인 매매를 할 시점이다. 서정훈 전문가 1990 지지 여부가 관건. 한규수 전문가 후발주, 소외주에 계속 주목하자. 정희만 전문가 스페인 이슈 재부각 방향성 탐색 과정이다. 강재현 전문가 종목별 장세 마무리 단계. 박한샘 전문가 화학주, IT주 강세 흐름 예상된다. 금산 전문가 2000선의 매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한다. 이재호 전문가 이제부터는 삼성 관련 주도 종목 장세에 편입하자. 자, 이렇게 오늘 토마토TV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이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공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한규수 전문가와 금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시각이신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네.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더라도 저는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은 뭐 투자 클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종목 장세 속에서 후발주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한일리와 같이 중소형주지만 실적 대비 너무나 저평가됐고 못 올랐던 그런 후발주 쪽에 대해서 좀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대형주 쪽입니다. 네.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가 한없이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은 돌고 도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시장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어떤 중국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관련주가 되겠죠. 유화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러한 중국 관련주들의 반등에 대비한, 또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의 반등에 대비한 길목지기 전략, 분할 매수 전략, 두 가지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책의 수혜주는 어떤 업종을 보신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왔을 때 이제 수혜주는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 대부분의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더라도 수혜는 없죠.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QE3를 단행을 했을 때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듯이, 이번에 중국에서도 만약에 금리나 조치가 단행이 된다고 한다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증권주도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는 화학주를 선두해서 조선주들과 그리고 철강주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때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건설주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IT와 자동차주들도 속도는 느리겠습니다만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좀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중소형주 단기 랠리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급등했던 개별주는 분할 매도를 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것을 대비한 대형주 위주의 매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세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벌써부터 경기 부양 대책 세 번째 금리 인하 정책이 나와도 한참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지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중국 당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현재 그 발표를 늦추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또 특히나 중국 증시가 이제 2000선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약세 국면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가 또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추석 전에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 번 정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어떤 수혜주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장세도 보시겠지만 유화주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화주들 중에서는 금호석유화학과 카프로 같은 종목을 저는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 종목의 개별적인 반등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주들 중에서는 이제 대우조선과 삼성중국 같은 종목들이 역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들 종목도 좀 관심 갖고 있고요. 또 증권주에서는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같은 종목을 중심으로 길목지키 전략과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에 추석 전에 중국의 정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10월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서 좀 한 달 정도 기다려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 가지 체크할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중소형주들 많이 올랐던 코스닥 종목들을 쫓아가서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죠.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전한 대형주 쪽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에서 단기간에 어떤 큰 시세를 한번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점이라는 점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면서 중소형주 랠리가 단기간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급등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인해서 반색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대형주들, 증권과 화학, 조선, 건설, 철강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카프로 등 여러 가지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한규수 전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산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0포인트대의 매물 소화 과정,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대립된 모습들 계속되고 있죠. 예, 지금 제가 2000선에서 지금 매물 공방이 지금 오늘로서 보면은 8일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 50포인트 올랐던 날 9월 14일 날 갭으로 떴던 이날 지금 저런 이격률 완화를 지금 거치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는 이번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고 목금하면 월말로 갈수록 3분기가 이제 끝나는 달이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부터는 저는 한번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지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추가 상승하기는 지금 5월 200선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갈 수는 없겠으나 저는 지수의 부담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이 상승 마디는 2045포인트, 쉽게 말하면 한 2050포인트까지의 상승 파동의 영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 섹터별 이런 고른 상승세가 저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가 문제거든요. 2045를 돌파하지만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모멘텀 하나가 그 모멘텀이
어떠한 모멘텀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 네. 중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스페인에 있는 구제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예. 한번 더 이상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전략으로 3분기 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감안한 어떤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의 반등을 예상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2000선 부근입니다. 어제 1970선까지 진입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수준인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도 지수 관련주 대형주 매수가 가능한지 종목을 보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략이라는 자체는 코스닥에도 저는 그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서 제가 반반 나눠본다면은 코스피 쪽에는 저는 매매를 어떤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하시면 되냐면 화학주들이 있죠. 이제 화학주들이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업종들에 한번 그 종목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LG상사 같은 종목군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종목군들, 금호수유 같은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은 정권주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대우증권도 1%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화학주와 정권주 한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의 특징 하나를 제가 보면요. 코스피에 있는 소행주와 중행주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코스피에 있는 소행주나 중행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송원산업 같은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우기술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또는 뭐 성캅셀 이런 중소행주 주가가 다른 종목도 많이 오른 경향이 일단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철저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만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코스닥이나 중소행주는 철저하게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 한번 배팅을 하시고 그러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 종목 쪽으로 한번 배팅을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자리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찍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성운산업 같은 종목 오늘 한 좀 3%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은 코스닥에서 지금 중국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은 낙폭이 컸던 종목을 하나 본다면 지금 승우하이텍 같은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는 그런 구간에 와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는 3분기 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한규수 전문가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증권과 화학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